그래요. 정부가 오늘 오전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조사 등은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제거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 절차 밟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난 9일에 국회 통과했었는데요. 그때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고 또 청문회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하는 내용을 갖고 이제 여야가 갈등을 빚어왔었죠.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좀 크다고 보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제2요구안을 의결을 했고 이제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국회는 같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재표결은 그 제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야 하고 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서요.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신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좀 민심을 달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아까도 들으셨지만 좀 요약을 해보면 특조위 권한과 구성 계속 문제 삼는 발언들 이어갔습니다. 네. 특조위의 동행명령이라든지 압수수색 의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 이걸 위배된다 이렇게 봤고요. 또 국민의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지원책들 살펴보면 피해자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위로비, 또 간병비를 확대하는 내용 담겼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 전이라고 해도 또 신속하게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확대해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족들이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발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그 유족들은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떳떳하게 특별법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 이태원 참사를 방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가족을 떠나보낸 사고의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발언 끝나고 나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유가족들이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사로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에서 대통령실까지 1.4km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서 이 특별법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끝내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진입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하는 모습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야당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권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 원내대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기 가족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과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는 게 대비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에는 물불 안 가리는 느낌을 주는데 가족을 잃은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야박한 정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 5번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것 외에 뭐 다르게 대응할 수 있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응할 수단이 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가족들이랑 좀 연대를 해서 유가족들의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투쟁에 같이 나설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에도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유가족분들이 참 오체투지 하시는 모습 보고 진짜 마음이 아팠고 사실 이제 15,900배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좀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 날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엿새 만에 다시 만났어요. 2시간 37분 동안 오찬과 차담을 나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대통령실 뭐 제공한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이제 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저 사진에서 분위기가 좀 읽혀지더라고요. 네. 어땠나요? 일단 저 사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런 사진이 이 대통령실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좀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대통령실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동 직전에 깜짝 언론에 공개가 됐었고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또 이도훈 홍보수석,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모두 6명이 원탁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바로 오른편에 앉았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생만 강조했다.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찬하고 차담 내내 뭐 주택이라든지 금융, 반도체, 교통망 확충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주도했다고 알려졌고요. 이 주제들이 다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 토론회를 주관을 하면서 개선을 약속했던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동 직후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이 분위기 화기애애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평소 당정 협의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오찬이 있을 거다라고 그 당시는 이제 예정이었으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갈까 이게 좀 관심사긴 했어요. 네. 근데 민생 이야기만 했다가 되게 강조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에서도 계속 민생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화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그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럴 계획은 없다. 뭐 언제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찬 자리에서 이런 민감한 이 주제를 꺼낼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또 한 위원장에 대해서 지난주 사퇴 요구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뭐 당정 관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감한 현안들 다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뭐 어제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이 전달이 안 된 이유가 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 특별히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퇴 요구가 있고 나서 뭐 김 여사 말씀 계속 아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잘 알아서 대응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내가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지금 거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제 회동을 통해서 갈등이 봉합됐냐 안 됐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이 이제 어제 회동 이후에 당내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 위원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라고 물었더니 출근길에 저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민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 관계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갈등 국면을 좀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해석 중에 하나는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네, 그 윤석열 정권의 관건선거 저지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하고 소병철 부위원장이 오늘 11시에 서울경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제출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관섭 실장이 지난 21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실상 사퇴 요구한 게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라면서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집중했고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맡은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네. 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선물한 최재현 목사를 고발했더라고요. 네, 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 전달한 최지영 목사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서민이는 전날 오후에 그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이는 김 여사의 그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 범죄라면서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서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김 여사 방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제 그 전에는 앞서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덫에 빠진 거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기류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그 전에 발언들을 보면 김 여사가 이 명품백 받은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대통령실에 보존이 돼 있다면 그 준 사람한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저는 덫을 놨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한테 있는지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덫에 빠진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건 당사자 입장에선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상특검법안. 아까 거부권이 5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보니까 이제 법안이 이제 2개씩 있고 해서 보니까 이번에 거부권이 이제 9번째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재표결을 하는 방안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표결을 하면 99%로 부결이 되겠지만 총선 뒤에 재표결을 하면 얘기가 다르다.
라면서 상정 시점을 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뭐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약 50일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에서는 같은 기간에 총 5차례 본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뭐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한 위원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용 논란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룬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이 쌍특검법을 이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으로 계속 규정을 하면서 총선용 노림수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럼 총선 뒤로 미루게 되면 뭐 총선 전국 내내 뭐 이걸 정쟁을 끌기 위한 의도다라는 논란에선 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고요. 그 적절한 시점을 뭐 총선 전에 적절한 시점에 표결을 진행하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이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출마 선언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석 전 의원이 중구 성동 갑으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누가 될 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비교를 하면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소속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내 기득권 모습을 보면 8090 젊은 정치인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서 많이 허탈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오현 전 행정관이 먼저 출마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위원장이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인들을 장악해온 분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노린 게 이 경제 전문가 여당 후보 대 무능한 뭐 운동권 야당 후보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좀 여권에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다시 사천 논란을 불거질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 중성동 갑 지역이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 계속 불거졌고요. 그랬더니 윤희숙 전 의원은 뭐 나는 진짜 그 한 위원장과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무슨 사천을 하겠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도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총선과 공천이라는 게 뭐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 같은 것들이 다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뛰고 있는 사람 이름을 다 불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자기가 이제 몇 군데 소개를 하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권이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윤희숙 대 임종석 이렇게 구도를 짜서 말을 하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자들 입장에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또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기기 위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내가 그런 의견도 다 감수하면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사천 논란이 불거졌지만 뭐 위원장으로서 못할 말은 아니었다. 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지점도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의 갈등이 완전히 뭐 종식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두고서 사천 논란 때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해도 뭐 한 위원장은 뭐 당대표로서 이런 논란을 안고 가겠다는 입장이니까 결국 한 위원장이 굽힌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사이가 공천 문제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봐야겠네요. 네. 네, 이제 하태경 의원이 중구 성동 을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이곳이 이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중구 성동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다가 이 중구 성동을로 바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역구 부산 해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성동을에 또 출마를 던진 사람이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그 3선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요. 여기에 21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서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을 지냈던 이영 전 장관도 실물경제 해결사다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에서만 세게 붙었네요. 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뭐 장관 출신 1명이랑 비운계 2명이 경쟁하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로고를 찍은 홍보물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게시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요. SNS에. 네, 맞습니다. 그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 이런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게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 로고가 왼쪽에 찍힌 걸 게시를 한 겁니다. 지금 네. 사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지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이후에도 뭐 계속 그런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소속인데 왜 로고를 박힌 거를 썼다고 네. 하나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최 전 부총리가 마치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런 고발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다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최 전 캠프 측에 일단 홍보물 삭제를 요청을 했고요. 현행법상 이 선거법에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마치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지 이 여부를 조사 중이고요. 국민의힘 경산 당연 협의회도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